제가 원래 이제 여기다가 책을 이렇게 놨지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저자로서 네, 책의 판매에 제가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전 항상 이걸 옆에다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딱지 탐정 숫자 도둑을 잡아라. 네. 아우 창피해. 네, 뿌니뿌니 토모기님. 안녕하세요. 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방학을 노리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이 한번 준비를 조금 해보시는 것이, 네, 좋아요. 이제 어른들, 특히 이제 어른들 눈에는 초등학교 2학년 할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이제 오늘 교과서를 갖고 왔어요. 2학기가 또 안 보여갖고 내가 익힘책이랑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 진짜 이제 어른들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수학교 2학년 뭐가 할 게 있나. 아유, 뭐 이거 다 하는 건데. 베개자리. 아니, 오각형하고 육각형 만드는, 아유, 그럼 초3이 들어도 되죠, 당연히. 아니, 오각형하고 육각형 만드는데 굳이 뭐 빨대까지 쓸 필요 있어. 뭐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있나. 칠교파, 이까지 거 뭐 안 해도 다 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너무 진짜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교과는 이제 프리패스! 교과는 패스하시고, 이제, 사고력이랑,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보면요. 초등학교 2학년이야말로 교과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뭘 많이 적어놨죠. 제가 칠판에. 네. 자, 일단 제가 한 번 항상 볼게요. 한 번 항상.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긴 시간 해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다음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시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초2 수학하고 제일 처음에 적은 게 뭐예요? 9살, 애매한 나이. 진짜 애매한 나이예요. 왜 애매하냐면 너무 애라고 보기도 그렇고 너무 안 애라고 보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한 나이죠. 그러니까 10살 정도 되면 일단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엄마 말귀를 좀 많이 못 알아듣는 애들이 더 많아요. 특히 1학기 때. 특히 1학기 때. 되게 똘똘해 보이는데 뭐 수학 문제 풀거나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학습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별 문제가 없는데 막상 이제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얘가 왜 이렇게 맑게 못 알아듣지? 이런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9살이. 9살이 조금 그렇게 애매한 나이예요. 9살이 되게 애매한 나이고, 그리고 9살은 논리가 확실히 떨어진 나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자기 딴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1학기하고 2학기가 정말 차이가 많은 나이 또한 또 9살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2학년 1학기 애들하고 2학년 2학기 애들하고 완전 달라요. 2학년 1학기 애들은 되게 좀 애기 같아. 그런데 여름방학 딱 지나고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죠. 확실히 10살에 가까워지고 생일이 늦은 아이들도 9월 정도가 되면 조금씩 애들이 변해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어도 생일이 조금 빠른 애들은 아무래도 좀 변화가 더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7월 전에 태어난 아이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차이가 조금 크게 느껴지는 거. 그때 1, 2학년은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3학년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자, 일단 나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나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관이 논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융통성이 조금 없거나 뭔가를 꼭 배워야만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큰애하고 둘째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 그러면 큰애는 정식으로 야구를 배워야 돼요. 눈으로만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정식으로 야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쌓여야 되는 양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야구 관람을 예를 들어 5시간을 야구 관람을 했다. 그러면 큰애는 계속 관람합니다. 그런 상태로 한 5개월 이상 계속 관람만 해요, 걔는. 근데 둘째는 아니에요. 둘째는 보면서 바로 따라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애들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직관이 논리보다 앞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이 되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조삼모사죠. 살짝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달콤한 말에 잘 넘어가는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이인 거를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뭔가 좀 어려운 미션을 해결해야 되거나 이랬을 때 아이를 잘 꼬셔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살 정도가 되면 눈에 띄게 사춘기가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 9살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표를 할 때 작전을 조금만 제대로 세우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조금 수월하게 엄마표를 하실 수가 있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엄마표 방향을 좀 잘 설정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의 특징. 손 조작 활동. 굉장히 손 조작 활동이 중요한 나이예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펜필드의 뇌지도를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뇌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찾아봐. 펜필드. 이름이 누구냐고? 펜필드의 뇌지도. 이런 게 있어요. 펜필드의 뇌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뇌지도를 찾아보시면 그 뇌의 대뇌 피질이 거의 다 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뇌 피질이 느끼는 인간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손이 엄청 거대하게 크고 발은 기형적으로 되게 작고 몸뚱아리는 거의 말도 못하게 얇고요. 그리고 입이 무척 커요. 손과 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나이, 그 나이가 사실 9살입니다. 그래서 9살에는 이 손 조작 활동이 무척 중요해요. 네.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손 조작 활동이 굉장히 더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종이접기도 굉장히 잘하고 가위질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뭘 해도 되게 어설픈 애들이 있어요.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까지도 계속 손조작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구 같은 거를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제 손을 쓰게 해야 되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면서 손을 자꾸 쓰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은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조작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손과 입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들었잖아. 그럼 그 만드는 과정을 입으로 떠들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엄마에게 설명을 해보게 한다는 거. 설명을 해보게 하지 않아도 애들은 설명하고 싶어 해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설명하고 싶어 하니까 자꾸 이제 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손을 쓰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교구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구 수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고력에서 교구를 이용한 수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 교과서에서는 그런 게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네, 교과서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루의 생활을 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했는지, 학교를 갔다 온 날은 그렇게, 학교를 갔다 오지 않는 날은 온라인 수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직접 해볼 수 있는데 이때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순서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교시 때 내가 뭐 했고 1교시 쉬는 시간에 뭐 했고 1교시 때 그러니까 2교시 때는 또 뭘 배웠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순서대로 얘기하도록 해보시고 주말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한테 주말 지난 이야기를 할 때도 주말 지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왕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서대로 자꾸 말하는 습관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있는 것부터 지금 한번 보고 있어요. 2학년 1학기 때 물론 제일 앞에 세 자릿수가 나와요. 이 자릿수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해요.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네 자릿수까지 다 나와요. 세 자리, 네 자리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릿수를 다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십, 백, 천의 자리까지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일십, 백, 천의 자리를 하잖아요. 이 네 자리를 알면 우리나라는 모든 수구조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자릿수, 수를 세고 수를 읽어보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네 자리에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자동차 번호판이다. 네. 자동차 번호판, 뭐
또 연도 이런 거 있죠. 연도. 여러분 이 나이 때 아이들 역사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역사. 근데 기원전 몇 세기 이런 거 말고 1900 몇 년, 뭐 1700 몇 년, 1300 몇 년, 1000년 이후에 그 연도를 읽는 거.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뭘 가지고 하면 돼? 연표를 가지고 하면 되죠. 연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요 나이 때는 아이들이 박물관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학습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이럴 때. 근데 아이들 의식하지 못하게 연결을 해야 돼.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응? 이제는 3학년, 4학년이 돼버리면 애들은 다 알아요. 통박이 딱 굴러간단 말이야. 엄마가 박물관을 간다. 역사 선생님이 오시겠구나.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이제 흐름을 애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은 아직 애들이 어리고 엄마랑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만약에 박물관을 가. 그러면 오늘의 컨셉은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무신 정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이걸 알아보기로 했어. 그럼 이제 그거는 아이하고 얘기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이제 좀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그 박물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고려시대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만 가는 거 오늘은. 거기만 가는데 거기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투를 했나 모형도 한번 보고 그 무신정권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그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다투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도 보고 강화도에 가서 무슨 걸 했는지도 좀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거에 다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하는 거. 이것도 수학이 되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 연도 속에 수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박물관을 갈 때도 주제를 가지고 박물관을 가고 그 박물관 안에서 내가 연도를 읽는 것까지. 네. 요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여기다 7교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자립하는 당연히 중요한 거야. 이때 자립하는 정말 꼭 필수야. 1학년, 2학년 때도 여러분 잠깐 박물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그런데 여러분 박물관은요 그냥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박물관을 갈 때는 반드시 컨셉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박물관 갈 때는. 예를 들어 오늘은 신라시대에 내가 금관만 가지고 가겠다. 금관만. 아니면 불상만 보겠다. 그랬으면 진짜 그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느 박물관을 내가 하나를 간다고 해서 그 박물관 하나를 통으로 다 보려고 하면 안 돼. 특히 이 저학년 때문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하나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걔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문화재하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통일신라시대 때의 불상과 방가사효상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방가사효상하고 내가 대화를 나눈다. 방가사효상은 되게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공간에 있어요. 그 공간에서 이제 올라오는 게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 방가사효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왜 저런 미소를 띠고 있을까? 쟤는 왜 저런 눈빛을 하고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저런 부처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걸 만들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자, 친구랑 같이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이렇게 모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박물관을 가면 여러분 귀에다 무조건 뭐씩 끼우고 뭐 듣잖아요.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돼. 자, 아까 내가 그랬잖아. 손조작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귀보다 손이 훨씬 더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림 그릴 도구를 들고 가야죠. 그림 그릴 도구를 들고 가서 내가 오늘 찜한 박물관 문화재를 그려보는 겁니다. 걔의 특징을 읽어보기 전에 그걸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내 거 찜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찜해서 그걸 그려보다 보면 저절로 뭐가 생겨? 궁금한 게 생기죠. 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어떤 형체라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작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물관을 갈 때 무조건 도슨트 예약해서 귀로 듣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나 고대의 것들은 더욱더 그래요. 왜냐하면 고대의 것들은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유적으로만 남아있잖아요. 유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들의 어떤 그 유물을 그려보면서 그 교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중에 이게 수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손조작이 내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
손하고 뇌는 너무 많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수를 4자릿수까지 할 거잖아요. 2학년 2학기까지 통틀어서. 그러니까 한 방에 그걸 4자리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1부터 100 안에 수의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100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부터 100까지 100판? 이 100판을 1학년 때부터 다뤄보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1학년 때 100판을 다루지 않으셨다면 2학년 때라도 반드시 100판을 다루셔야 돼요. 이 100판 안에는 자연수의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 1부터 100까지 다 있으니까. 그죠? 1부터 100까지 어떻게 커지죠? 하나씩 커지죠. 모든 자연수는 다 1씩 커져요. 그럼 1부터 100까지만 커지나요? 하나씩 커지나요? 아니죠. 100 다음부터 1씩 커지겠죠. 그죠? 그 커지는 규칙을, 자릿수의 규칙을 우리가 100판 안에서 다 읽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띄어세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띄어세기는 나중에 곱셈이랑 연결될 거잖아요. 우리가 곱셈 언제죠? 6단원에 있죠. 1학기 6단원의 곱셈을 배울 거고 2학기 2단원, 2학기 1단원인가요? 2단원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단원이네요. 그때 우리가 곱셈 9구를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9구로 너무 빨리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곱셈 9구로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2개씩 띄어센다. 이거는 100판으로 짱이야. 그냥 2, 4, 6, 8, 10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369, 369에서 30 띄어세는 거. 이런 띄어세기를 많이 해본다. 그런데 띄어세기를 많이 해보는 것이 9구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9구단은 9까지밖에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단을 하면 30보다 작은 수 안에서만 곱셈 9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30 띄어세면 내가 100의 근처까지 계속 띄어세는 거죠. 99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수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9구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띄어세는 것만 곱셈이 아니에요. 자, 곱셈은 똑같은 수를 묶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어요? 몇 배라는 게 있죠. 그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 그림?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가운데에다 곱하기 2라고 쓴 거예요. 가운데에다 곱하기 2라고 쓰고 양 사이드에다가 3, 6, 2, 5, 4 이렇게 썼어. 이게 무슨 의미냐? 배가 정해진 거죠. 배가 정해진 거죠. 이거는 100판에서 눈에 딱 보이진 않아. 100판에서 눈에 딱 보이진 않으나 수의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몇 배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3배 이걸 딱 정했어. 그럼 2의 3배, 3의 3배, 4의 3배, 5의 3배, 6의 3배, 7의 3배, 8의 3배 이런 걸 다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해본 애가 나중에 곱셈이나 곱셈국을 할 때 훨씬 수월하다.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손, 입, 머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은 손하고 입을 최대한 많이 쓴다. 내가 띄어세면서 눈으로 띄어세? 입으로 띄어세거든. 입으로 띄어세고 소리로 귀로 듣고 이 모든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도 리듬에 맞춰서 아이들 하게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를 늘어놓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를 가려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수 카드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3장을 놓고 뭐 1하고 2하고 3 이 3가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를 전부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하고 2는 더해 그럼 3 그래 3이랑 3 더해 그럼 6이야. 그럼 6에다가 100판에 6에다가 체크. 그럼 엄마는 2에서 1을 뺄 거야. 그럼 1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4에다가 체크. 이런 식으로 서로 지워나가는 거. 이런 것도 100판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0판 찾아보면 100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도 되게 많이 있고 어디든지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걸 약간 놀이처럼 하시는 게 되게 좋죠. 그러니까 국어 노트에 동수누가 연습을 시키는데 그걸 순서대로 막 쓰게 하는 것보다 칸이 있잖아요. 칸이 있으니까 2, 4, 6, 8, 10 이렇게 돌아간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띄엄띄엄 써보는 거예요. 띄엄띄엄 써놓고 빈칸을 채워보게 한다던가 이렇게 약간 게임을 약간 가미해라. 요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순서대로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면 구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자릿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거의 핵심 포인트예요. 연산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자릿수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로셈을 반드시 체화하셔야 됩니다. 몸에 배게 해야 돼. 가로셈이. 가로셈이 두 자리 덧셈 뺄셈에서 그때 체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3학년 때 세로셈 배우고 그냥 2학년 때 세로셈 배우면 걔는 계속 그렇게 표준화된 과정으로만 가게 돼요. 머리가 굳어.
유연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개념에 가까우면서 그러면서 머리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로셈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가면 가로셈을 했던 애하고 안 했던 애가 달라요. 수를 분해하는 게 벌써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해주세요. 자, 지금 제가 가로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사이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덧셈 뺄셈 사이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수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의 수가 있는데 이 3개의 수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작은 거 2개를 더하면 큰 수 하나가 나오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 관계의 수는 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이랑 89를 더하면 100이 되잖아요. 더해서 100 되는 애들을 한번 가지고 해볼까요? 11이랑 89를 더한다. 그러면 더해서 100이 된다. 자, 11이랑 89는 더해서 100이 돼. 자, 이건 덧셈이죠? 네, 이제 제가 이제 빼기를 해볼게요. 빼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100에서 누구를 빼? 11을 빼보면 89가 되잖아. 그죠? 또 100에서 89를 빼면 또 11이 되잖아. 이 3개의 관계가 덧셈 뺄셈의 관계가 되는 거죠. 두 수를 더해서 나온 수를 역으로 빼게 되면 다시 그 남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빼기로 넘어가면 9장 9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